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표고버섯이 잘못 먹으면 피부질환에 걸리고 신장결석과 통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고버섯 하나만 있으면 아주 지지고 볶고 기가 막히게 해드시는 어르신들 잘 들어주세요. 어르신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표고버섯은 건강에 아주 좋은 식재료가 맞습니다. 표고버섯은 수천 년 동안 동양의학에서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온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꼭 섭취하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 표고버섯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 항암 효과와 심혈관 건강 증진에도 정말 좋은 슈퍼푸드인데요. 하지만 이런 놀라운 효능을 간과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섭취하면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표고버섯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거나 심지어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잘 알고 드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100세까지 짱짱하게 지내시기 위해 제가 지금부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표고버섯과 찰떡궁합인 식품 3가지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표고버섯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에 관한 꿀정보들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표고버섯이 어째서 6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식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오랜 역사를 가진 귀중한 약용식품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식용과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표고버섯을 산의 고기라고 불렀을 만큼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유익한 식품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말린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더욱 풍부해지는데 이는 구안일산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면역 증강 물질이 풍부합니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자연 방어 체계를 활성화하여 면역력을 높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효능인데요. 일본 의과대학 연구팀이 2019년 발표한 연구에서는 표고버섯 추출물이 NK세포인 자연 살해세포의 활성을 증가시켜 바이러스 감염과 암세포 제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역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요즘, 표고버섯의 면역력 증진 효과는 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여 과민 면역 반응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알레르기나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습니다. 렌티난은 면역체계를 자극하여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표고버섯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건강을 망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합 그 첫 번째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표고버섯의 특유의 맛과 향이 좋아 생으로 조금씩 뜯어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삼겹살 구울 때 양송이 버섯이 없어서 표고버섯을 대충 구워서 먹은 적이 있었는데 알고 나니깐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표고버섯을 덜 익히거나 생으로 섭취하면 시타케 피부염이라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학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포함된 렌티난이라는 성분은 열에 완전히 노출되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부 발진을 유발할 수 있었는데요. 생식의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덜 익힌 표고버섯을 섭취한 후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몸통과 사지에 줄무늬 형태의 붉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심한 가려움과 통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표고버섯 섭취 후 최대 2주까지 지속될 수 있는데요. 특히 노년층의 경우 피부가 더 민감하고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표고버섯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알레르기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표고버섯 관련 알레르기 반응의 80% 이상이 불충분하게 조리된 표고버섯을 섭취한 경우에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표고버섯을 조리할 때는 적어도 10분 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렌티난과 같은 잠재적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분해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피부가 민감한 노년층 어르신들은 꼭 주의해주세요.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 및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은 시금치입니다. 표고버섯과 시금치가 들어간 맛깔나는 잡채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데요. 맛있게 먹어왔는데 이 조합이 사실은 좋은 조합이 아니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한국영양학회지에 실린 2022년 연구에 의하면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하면 두 식품에 모두 포함된 옥살산 성분이 체내에서 결합하여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 형성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이미 옥살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고버섯의 옥살산까지 더해지면 체내 옥살산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함께 섭취했을 때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단독 섭취 시보다 약 35% 증가했으며 이는 신장 결석 위험을 높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미 신장 결석 병력이 있거나 칼슘 흡수에 문제가 있는 노년층은 이 조합을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층에서 옥살산으로 인한 신장 결석 발생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표고버섯과 시금치의 조합은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표고버섯과 시금치를 모두 즐겨 드신다면 같은 끼니에 함께 섭취하기보다는 최소 2-3시간의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이 옥살산의 체내 농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신장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최악의 조합은 퓨린 함유식품입니다. 바람만 스쳐도 칼로 베는 것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통풍은 배출되거나 분해되지 못한 요산이 주로 관절의 바늘 같은 결정으로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은 고등어, 정어리, 내장류, 멸치, 맥주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함유된 퓨린 성분이 이미 퓨린이 많은 다른 식품과 만나면 체내 요산 수치를 급격히 높일 수 있는데요. 이는 통풍 발작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신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이미 통풍이 있거나 요산 수치가 높은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국제 류마티스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들을 동시에 섭취한 통풍 환자 그룹에서 통풍 발작 빈도가 약 3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수치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표고버섯을 드실 때 정어리, 고등어, 간, 콩팥 등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세요. 또한 맥주나 발효주와 같은 알코올 음료도 요산 수치를 높이므로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관절 통증이나 통풍 증상이 있다면 표고버섯과 퓨린 함량이 높은 식품의 조합은 특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표고버섯과 피해야 할 조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반대로 표고버섯의 효능을 배가시켜주는 환상의 파트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고의 조합은 표고버섯과 마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표고버섯과 다진 마늘로 된장국 얼큰하게 끓여 드시죠? 보약을 드시고 계신 겁니다. 율과대학 연구팀의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표고버섯의 렌티난과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면 항암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위암과 대장암 예방에 매우 효과적인데요. 이는 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 베타글루칸 등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우리 몸을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마늘의 알싸한 풍미가 어우러지면 요리의 맛과 향이 한층 깊어지는데요. 실제로 표고버섯 마늘볶음, 표고버섯 마늘밥 등 다양한 레시피가 사랑받고 있죠. 마늘을 먼저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 알리신을 최대한 활성화한 뒤 표고버섯을 넣어 함께 조리하면 영양과 맛 모두를 잡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이 조합은 특히 환절기나 체력이 떨어질 때 더욱 추천드리는데요. 표고버섯과 마늘을 함께 먹으면 감기 예방,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에도 도움이 되니 평소 식단에 꼭 한번 넣어보세요. 건강과 맛, 두 마리 토끼를 기가 막히게 잡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최고의 조합은 표고버섯과 돼지고기입니다.
고기 요리에 표고버섯을 곁들이면 맛은 물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버섯과 돼지고기 싫어하시는 어르신들은 잘 못 봤는데요. 자주 챙겨 드시면 보약 안 지어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돼지고기는 단백질과 비타민 B1이 풍부해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는 점이 걱정이었는데요. 이때 표고버섯이 등장합니다. 표고버섯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베타글루칸, 에리타데닌 성분은 콜레스테롤의 체내 흡수를 억제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표고버섯 특유의 감칠맛과 향은 돼지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고 요리의 풍미를 한층 업그레이드 해주는데요. 제육볶음, 두루치기, 찌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표고버섯을 곁들이면 고기의 느끼함을 줄여주어 소화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이나 콜레스테롤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조합인데요.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기고 싶다면 돼지고기 요리에 표고버섯을 꼭 곁들여 보세요. 다음으로 소개할 세 번째 최고의 찰떡궁합은 바로 표고버섯과 새우입니다. 얼큰하고 시원한 해물탕에 새우랑 표고버섯은 빠질 수 없죠. 맛도 맛이지만 노년기 건강에 아주 좋은 조합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새우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성장기, 다이어트, 노화 방지에 좋은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새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 표고버섯이 큰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에리타데닌,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린, 그리고 다양한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의 에르고스테린은 새우에 들어있는 칼슘의 소화와 흡수를 도와 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두 식재료의 감칠맛이 어우러지면 볶음, 찜, 탕 등 다양한 요리에서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새우를 함께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줄이고 단백질과 미네랄, 비타민까지 골고루 챙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추천하는 궁합입니다. 건강한 한 끼가 필요할 때 표고버섯과 새우의 조합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표고버섯이 이렇게 좋은 음식인 것은 알겠는데 좋은 표고버섯을 어떻게 고르고 보관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실 텐데요. 표고버섯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보관 방법과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것은 맛과 영양을 모두 챙기는 첫 번째 단계인데요. 우선 색상을 확인하세요. 신선한 표고버섯은 갓의 색이 균일하고 갈색 또는 진한 크림색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 어둡거나 검은 반점이 있는 것은 이미 상하기 시작한 표시일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촉감도 중요한 기준인데요. 표고버섯은 약간 탄력이 있으면서도 단단한 느낌이어야 합니다. 만졌을 때 말랑말랑하거나 끈적거리는 것은 이미 상한 징후이니 구매를 피하세요. 또한 갓 아래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신선한 표고버섯은 갓 아래 부분이 적당히 건조하면서 흰색 또는 크림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냄새를 확인하세요. 신선한 표고버섯은 흙과 숲의 향이 나는 깔끔한 냄새가 납니다. 신냄새나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것이니 구매하지 마세요. 특히 마트에서 포장된 표고버섯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냄새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장 안에 물기가 많이 차 있거나 표면에 끈적한 액체가 있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린 표고버섯을 구매할 때는 색이 균일하고 진한 갈색을 띠며 표면이 깨끗하고 윤기가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말린 표고버섯에 하얀 가루가 있다면 그것은 표고버섯의 자연적인 당분이나 아미노산이 결정화된 것으로 품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방법대로 좋은 표고버섯을 구매하셨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금방 상해버리면 건강이 상하는 것과 다름없겠죠? 표고버섯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려면 올바른 보관 방법이 중요합니다. 신선한 표고버섯은 비닐봉지가 아닌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셔야 합니다. 비닐봉지는 습기를 가두어 버섯이 빨리 상할 수 있습니다. 종이봉투는 적절한 통기성을 제공하여 표고버섯의 신선함을 더 오래 유지해주는데요. 뭐니 해도 냉장고 보관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선한 표고버섯은 냉장고 야채 칸에 종이봉투에 싸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5일에서 7일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씻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하기 직전에 씻는 것이 수분으로 인한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말린 표고버섯은 밀폐용기에 넣어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면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만약 냉장고에 보관한다면 밀폐용기에 실리카겔 같은 습기 제거제를 함께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냉동 보관도 가능한데요. 먼저 깨끗이 씻어 자른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밀폐용기나 지퍼백에 넣어 냉동 보관하면 최대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한 표고버섯은 해동 과정에서 질감이 다소 변할 수 있으므로 볶음 요리보다는 국물 요리나 소스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만을 위한 특별한 팁으로 표고버섯의 비타민 D 함량을 높이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의 전구체인 에르고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자외선에 노출되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표고버섯을 구입한 후 깨끗이 씻어 자른 다음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2-3시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면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국립영양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햇빛에 노출시킨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최대 10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